혹시 책에서 좀 불편하셔, 아니면 좀 부족하다, 이런 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지금 당장은 생각나는 거 없는데. 제가 이제 2회가 나갈 건데 혹시 뭐 부족하면 뭘 하나 더 채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신입사원이 부장님한테 지적을 하는. 아까 그 오늘 오셔서 너무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요? 네. 저는 일단 그 미주님 다음에 얘기해서 너무 갭 차이가 아니요, 이게 왜요? 그 약간 이쪽은 강의였고 여기는 수강생의 후기?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제 책을 잘 소개를 해야 되는 그런 저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책 내용도 내용인데 왜 썼는지, 그래서 이 책이 왜 필요한지, 사회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런 느낌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유를 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였고, 저 아까 그 의자 밑에 기어 들어가서 잘 때 모습이 사실 뭐 그때가 아라님이랑 연차가 비슷할 때예요. 진짜요? 네, 8개월? 한 10개월? 그때예요. 그럼 저는 의자 밑에서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는 때군요. 조금 힘들고 그런 때긴 한데, 그게 또 지나고 뭔가를 더 배우고 쌓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좀 많이 나눠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나눠주세요, 많은 사람들한테. 질문이 뭐 많이 올라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너무 늦게 들어오셨다고 슬퍼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저희 이거 나중에 편집이 돼서 또 그 도그냥 TV에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기다려 주시면은 또 보실 수 있으시고요. 네, 아라님이 또 되게 공감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저 혼자 떠들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맨날 저 혼자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또 저는 또 독자의 소리를 듣는 게 또 되게 기쁘니까. 마지막으로 혹시 책에서 좀 불편하셔, 아니면 좀 부족하다, 이런 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지금 당장은 생각나는 거 없는데. 제가 이제 2회가 나갈 건데 혹시 뭐 부족하면 뭘 하나 더 채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신입사원이 부장님한테 지적을 하는. 아까 그거 아니에요? 부장님. 이제 인턴분께서 이제 막 얘기하셨는데, 아니, 그걸 안 쓴 이유는 딱 얘기하시는 거 아닌지. 저는 제 자아가 분리돼 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저기 질문 올라왔어요. 아라님한테 질문 왔어요. 다른 일을 하다가 기획, PMPO 쪽 일을 새로 구할 때 어떤 준비를 가장 많이 해야 될까요? 어떤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일단 이 책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 막 되게 해야 되는 건 되게 많잖아요. 막 기획서 같은 것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뭐 화면 설계서도 있고, 아니면 뭐 기능정의서도 있고, 와이어프레임도 있고, 이제 그것도 그때그때마다 줘야 되는 상황이 있고, 이제 필요성이 다른 것처럼 약간 막 어떤 걸 하세요, 이건 이제 어디서 다른 곳에서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 막 어떤 걸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요 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마지막 쪽인가?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회사 여기 직무별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같이 프로덕트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프로덕트 중심적인 사고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뭔가 뭐 퍼포를 쓰세요 라고 이런 행동을 제시를 해드리는 것보다는 약간 내가 프로덕트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거는 되게 많거든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역기획 같은 것도 있고, 뭐 내가 가고 싶은 도메인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분석을 해본다든지 그런 방법들도 있고. 제가 이런 거를 제안을 드리기에는 저도 해야 되는 처지여가지고. 네. 근데 방금 말씀 주신 것들을 그냥 혼자 할 게 아니라 어디에 공개를 많이 해두시면은 그게 결국에는 포트폴리오처럼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많이 노출시키고 내가 이렇게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많이 보여주셔야 상시 채용에서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에 공채라고 하는 개념도 없고, 뭐 이렇게 뭐 특정 시점에만 이렇게 입사를 받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보니까 맞아요.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 맞아요. 그걸 SB로 보여주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SB는 안 읽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주님께서도 이제 그 습득하신 것들을 다 기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노력하고 있는 게 내가 습득하는 거를 그냥 이제 생각하고 배웠다라고 하면은 그냥 휘발되어 버려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아예 이제 기록을 하는 습관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제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면은 구직을 할 때는 그걸 내밀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 거를 일단 내 기록을 쌓아두는 거? 맞아요. 그거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내가 기획서 쓸 줄 알아요 보다 훨씬 파워풀해요. 내가 이거 프로덕트도 볼 줄 알고요. 꿀팁. 네, 그거 눈에 어떻게 분석하는지도 알고 있고요. 이거 바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꿀팁이네요. 그 사이 이제 질문이 또 올라왔네요. 프로덕트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배경 지식들을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역기획 스쿨을 할 때 제일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예요. 프로덕트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추론해낼 것인가. 제일 먼저는 그 기업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뭔지를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그 하고 싶어하는 사업의 뭐 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회사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대표님 말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판단의 근거가 돼요. 근데 지난번에 역기획 케이스 클래스를 할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분이 이커머스 사이트를 역기획을 하는데 물류센터를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이거는 매출 극대화 요인이다라고 분석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왜냐면 물류센터를 만들면 고객 배송이 빨라지고 이러니까 이게 매출 극대화 요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물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라서 수익을 깎아먹는 요인이거든요. 근데 이건 철저히 배경 지식이잖아요. 물류센터를 만들면 돈이 많이 든다. 이거는 굉장히 철저한 그 배경 지식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평소에 물류센터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뉴스 기사를 찾아보면서 거기에서 기자님들이 짧게 평가를 해놓거든요. 이커머스의 물류센터는 돈 먹는 하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으면 그런 걸 보고 이건 고객한테는 득이 되겠지만 이익적인 부분에서는 이익이 안 되겠구나. 이런 배경 지식을 쌓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엔 시간 투자가 중요합니다. 평소에. 얼마나 많은 걸 접하시고 그걸 이해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방금 얘기하신 내용 여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있어요, 여기? 진짜요? 왜냐면 제가 중간에 이렇게 네. 하다가 한 부분이 이제 있었거든요. 네네. 그 부분이었어요. 이커머스에서 물류센터가 요즘에는 굉장히 이제 고객 경험을 좋아지게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다 고객으로만 이해하니까 그게 그냥 되게 수익 극대화로 보이지만 사실 한 건을 배송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더 커요, 보통. 아마존 같이 큰 회사가 쿠팡밖에 없기 때문에 물류센터에서 이익이 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그냥 배경 지식이죠. 그런 거는 이제 뭐 이런 아티클 이런 것들 많이 보시는 거가 제일 효과적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질문 마지막으로 하늘램프님이 올려주신 질문. 유통업에서 기획 및 개발 MD로 일하시다가 서비스 기획으로 많이 이직을 하던데요. 큰 차이가 뭘까요? IT 기업으로 이직하려면 이커머스 이해도를 높이는 게 중요할까요? 유통업에서 기획 및 개발 MD라고 하시면 이거 오프라인 말씀하시는 거죠? 그 상품 개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는지 모르겠네요. 상품 개발을 하다가 서비스 기획으로 많이 이직을 하던데 라고 하셨는데 유통업에서는요, 요즘에 뭐 MD나 이런 분들 뿐만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직무에서 서비스 기획으로 많이 움직이고 계세요. 이유는 아마 유통업에 있으면 지금 오프라인 유통의 한계를 너무 많이 체감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체감하는 부분이 되게 크다 보니까 본인이 하려고 하는 역할들이 이 온라인 프로덕트에서 개발이 되지 않으면 뭔가 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게 되고, 거기에서 개발자가 아닌 이상 가장 가까운 직무로 많이 넘어가시는 거. 그래서 서비스 기획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을 거고, 이직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이 어려움들이 있죠, 사실은. 왜냐면 서비스 기획이라는 직군이 되게 개발이랑 되게 가깝기도 하고 프로젝트라고 하는 특수성이랑도 연관되어 있고, 근데 만약에 유통업과 IT 기업을 구분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책에서 곳곳에 힌트를 좀 많이 남겨놓긴 했는데
이게 회사가 이커머스를 비즈니스로 하고 있다고 해서 IT 회사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 내용 봤어요. 네. 이거는 제가 꼭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를 선택하실 때 회사가 정말로 IT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상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맞아요. JD에는 안 나와요. JD는 다 똑같이 생겼고 실제로 그냥 개발이나 서비스 기획자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그러니까 돈 대우 말고요. 이 사람들이 회사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부차적인 일로 본가 아니면은 뭔가 되게 같이 팀을 꾸려서 그러니까 크로스 펑셔널 팀이라고 하죠. 모든 직군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거에서 하는 역할로 보느냐에 따라서 IT 회사기도 하고 온라인에 탈을 쓴 그냥 유통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구분을 좀 해보시는 게 좋죠. 저도 질문해도 돼요? 네. 아, 역시. 네. 그거 잡지는 안 나와있고. 네,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하죠? 막 일을 해야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가장 큰 힌트는 그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되게 큰 힌트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 뭔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네. 방향성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오. 아무도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 방향성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기능으로 요청이 와서 기능으로 개발한다라고 하면 이 회사는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요청을 하고 그거를 그냥 개발하는 회사 내의 외주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IT 기업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저거 갖고 있어요. 근데 스타트업이라고 다 IT 기업인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일하는 스타트업은 아무리 작은 스타트업이라고 해도 IT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조직을 보실 때는 그 조직의 사상을 보셔야 진짜 본인이 성장하실 수 있는 곳을 찾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꼭 포인트입니다. 온라인으로 이커머스를 하고 있다? 이렇다고 이 IT 기업이 아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잘 보고 좋은 회사 선택하시면 네, 은희님이 또 아라님의 말씀을 듣고 책을 꼭 읽으셔야겠다고. 침대 밑에서 침대 밑이라는 책상 밑에서 이제 잠을 자야 되는 연차는 읽어야 된다. 저는 후배가 없는데 어떻게 후배들한테 한마디를 하죠? 왜요? 아직 이제 시작하는 후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기획자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조차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부서져요. 부서지시랍니다. 한마디 곧 부서집니다. 부서져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소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를 남기셨네요. 책상 밑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 책상 밑 사진이요? 어디 있지? 제가 부셔졌던 걸 보여드리면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책상 밑에서 잠을 한번 잡아야 나중에 라떼는 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 라떼는이라니 너무 슬프긴 한데. 아니 미주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런 경험이 있어야 나중에 이 일이 쉽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웃겨. 네, 오늘 그러면은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와주신 분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책 소개라고 했지만 뭐 책을 막 팔아달라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정말로 그런 생각에서 썼다라는 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계속 브런치에서도 북라이브 기다리셨던 분들이 뭐 책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서 되게 좀 즐거운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하게 됐고요. 오늘 또 이렇게 혼자 안 하고 아라님 와주셔서 정말 즐거운 그리고 공감 많이 되는 좋은 라이브가 된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그리고 저도 오늘 즐겁게 방송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는 다음에 또 비정기적으로 또 안내 드리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그냥과 아라님이었습니다. 안녕!